업펌의 최근 실적 발표, 오늘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보통 4분기는 소비가 좀 주춤하는 시기인데 이번엔 정말 이례적으로 회사 역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분기 실적 발표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펌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을 이뤄냈는지, 어떻게 어떤 전략들이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빛나는 성과 이면의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균형 있게 짚어봐야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펌의 가능성을 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 그 이면의 동력부터 한번 찾아보죠. 무엇이 이런 기록적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놀라운 지점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체 거래 95%가 기존 고객에게서 나왔다는 점인데요. 아니, 95%라니요? 보통 이런 선구매 후결제, BMP의 서비스는 충성도를 쌓기가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수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95%라는 재구매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펌과 사용자 간의 그 강력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하고 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금융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소비자들이 어펌의 가치 제한, 그러니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할부 금융에 대해서 아주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와, 95%의 충성 고객도 정말 대단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려면 또 새로운 고객도 계속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땠나요? 기존 고객만으로는 이런 기록적인 성장이 다 설명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어펌의 좀 영리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신규 소비자의 거의 절반, 네, 절반가량이 0% 연이율, 즉 무이자 할부 상품을 통해서 어펌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일단 이자 부담 없이 한번 써볼 기회를 제공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문턱을 확 낮춰서 한번 써보게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고객들이 계속 남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혹시 뭐랄까 체리피커처럼 혜택만 딱 보고 떠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0% APR로 유입된 신규 고객들이 놀랍게도요, 기존의 그 충성 고객들과 매우 유사한 반복 구매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이자 혜택에 끌렸을지 몰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펌의 편리함이라던가 투명성에 만족하고 결국엔 계속해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미끼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장기적인 고객 관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생각보다 더 강력한 전략인데요?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또 자연스럽게 이자가 부과되는 다른 할부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향까지 보이고요. 어펌 익성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0% 이자 대공 비용을 회수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죠. 그리고 더불어 가맹점, 그러니까 어펌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상점들 입장에서도 이 0% APR 프로그램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2배나 늘었다는 사실이 이걸 딱 증명하죠. 가맹점 수가 2배로 늘었다는 건 이게 단순히 결제 옵션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어펌이 단순한 결제 솔루션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고객에게는 좀 유연한 구매 방법을 제공하고 가맹점에게는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고객 확보나 유지 전략 뒤에는 또 기술적인 뒷받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어댑트 AI라는 기술이 언급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댑트 AI. 이게 어펌의 기술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AI가 이제 구매자의 상황이나 구매하려는 상품 같은 걸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할부 옵션, 예를 들면 3개월 무이자 할부, 아니면 12개월 덜이 할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안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오, 마치 옆에서 금융 전문가가 딱 개인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게 근데 실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가맹점들의 평균 거래액, GMV라고 하죠. Gross Merchandise Volume. 이게 약 5%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더 쉽게 만들어서 실제 구매 전환율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안을 함으로써 좀 망설이던 구매를 성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어펌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내부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또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군요.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 시장에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어펌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영국 시장에도 이미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영국의 기존 경쟁사들은 대부분 몇 주 단위의 아주 짧은 단기 무이자 할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펌은 6개월, 12개월 혹은 그 이상의 좀 중장기 할부 상품을 주력으로 제공하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고가 상품 구매나 더 긴 상환 기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향후 유럽 다른 국가로 확장할 때도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가맹점들이 0% APH 프로그램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기존의 광고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정된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기존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TV 광고라든지 대규모 온라인 배너 광고 이런 데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면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구매라는 최종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어펌의 0% API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광고는 봤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한테 무이자로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게 훨씬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군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기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 신중해지기 때문에 이런 금융 혜택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가맹점들은 비싼 광고비를 태우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어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0% 이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꾀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특히 신용 상품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부실채권이라든가 연체율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성장에 가려진 그림자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펌 경영진이 가장 강조하고 또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펌은 신용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요청을 다 승인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개별 거래건마다 아주 면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부채 위험이 감지되는 그런 소비자의 거래는 적극적으로 거절하고요. 단순히 거래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신용 건전성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경영진은 신용관리가 최우선 과제, 크레디시스 job 1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매주 최고 경영진 레벨에서 신용 관련 지표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같은 그런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용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95%의 높은 재구매율 역시 이미 검증된 고객 기반 위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리스크 관리에는 또 자금 조달 능력도 빼놓을 수 없죠. 사업을 확정하려면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데 요즘처럼 자본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서도 어펌은 아주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간 자금 조달 한도, 그러니까 펀딩 캐패시티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고수익을 쫓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신뢰를 중시하는 우량 자산 운용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는 어펌의 사업 모델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용관리와 자금 조달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아주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카드 사업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펌 카드가 새로운 핵심 성장 엔진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펌 카드를 통한 결제액이 전체 총 상품 거래액 GMV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이게 약 1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이죠. 카드가 BNPL과 다른 점이라면 역시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또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카드 보유자 1인당 연평균 거래액도 기존 3,500달러에서 4,700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어펌 서비스를 더 자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주로 온라인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 오프라인 결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잠재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면 BNPR 기능이 탑재된 카드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됐을 때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펌도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활성카드 사용자를 확보하고 1인당 연평균 거래액도 7,5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카드 사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0% APR, 즉 무이자 혜택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카드 사용 빈도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자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금융상품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충성도를 더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국 진출을 시작으로 이제 국제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국 시장 하나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모델을 확립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유럽 다른 국가들 및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그 중장기 할부 상품을 통해서 각 시장에서 좀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상거래 환경 변화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이게 조금은 먼 미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상품을 비교하면서 찾지만 앞으로는 마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대화형 AI, 예를 들면 훨씬 더 똑똑해진 시리나 알렉사 같은 존재에게 이런 스타일의 옷을 찾아줘 라든지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예약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고 구매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AI가 제 취향이랑 예산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저 대신 쇼핑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시대가 오면 무엇을 살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언제 지불할 것인가 하는 그 금융 문제가 중요해지겠죠. 어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사의 유연하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가 이러한 미래의 대화형 쇼핑 환경에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펌이 단순히 현세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상거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펌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살펴보니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5%라는 경이적인 재구매율, 0% APR을 통한 영리한 신규 고객 확보, 또 애댑트 AI 같은 기술력,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금 조달, 카드 사업의 빠른 성장, 그리고 영국 진출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확장과 미래 상거래 대비까지. 뭐랄까, 어느 한 구석 빠지는 곳 없이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쟁 심화, 또 잠재적인 신용환경 변화 같은 외부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하지만 어펌이 보여준 전략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신용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0% APR 같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기술 개발과 미래 대비에도 힘쓰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단순한 BNPL 플레이어를 넘어서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술 기업,
그리고 차세대 상거래 환경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어쩌면 어펌이 본격적인 스케일업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화형 AI가 우리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면 그 미래 속에서 어펌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될까요? 더 편리하게, 더 개인에게 맞춰진 형태로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금융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 어펌의 행보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